Keep quiet and do not move from this spot. 안녕하세요. 에어소프트 전문 리뷰어 멘탈왕2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업무가 많이 바쁜 것도 있고 조합적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찍어놓은 게 많은데 편집 및 공개를 못하였죠. 아무튼 오늘 리뷰할 물건은 마루신 듀얼맥시 CZ75가 아니라 이게 어디 거고 브랜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크레센트님 영상을 보니까 동남중공업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동남중공업 CZ75겠군요. 저는 청년신연구소에서 리뷰를 위해 제공받았어요. 짧게 실총 모델명 이야기를 하자면 정확히는 Model 75 Pre-B라고 하고요. 초기형 B 모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퍼스트 모델과 함께 가장 유명한 두 버전일 거예요. 차이점은 슬라이더와 프레임 맞닿는 레일 부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후 수시까지 파생형이 나와서 에어소프트 시장에서는 CZ 섀도우 2까지 나왔죠. 실총으로는 저는 100두산 모델까지 본 적이 있으나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Z75 B 모델 실총을 좀 써봤는데 상당히 쏙쏙 잘 들어가는 희묘한 감각이었어요. 왜 그럴까? 설명으로는 프레임이 슬라이드를 감싸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좀 잘만 느낌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동남중공업 CZ75는 익히 아시다시피 마루젠 CZ75 듀얼맥시의 카피입니다. 전체적인 외견이라든가, 탄창의 설계라든가, 심지어 총봉까지 동일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인정이지. 재질도 플라스틱 메인이고 힘받는 부분들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다른 점 꽂아보자면 그립 고정한 나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나사로 좀 저렴하게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쏘는 게 레이저로 바뀌다 보니까 총열 레이저 총열로 바뀌고 탄피가 막힌 디자인이 되었다는 점, 한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마루신의 원본 제품은 비비탄이 발사돼야 되니까 탄피와 총열의 형상이 좀 더 리얼하죠. 색살도 크롬 컬러입니다. 물론 레이저 총열도 앞에는 크롬 색상인데 내 말은 여기 약실까지 통으로 크롬 색상인 게 있어요. 그래도 마루신이 변태적으로 외형을 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카피인 이 제품도 외형은 딱히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 컬러 파트는 그래 어쩔 수 없지. 이거는 국내 법과 세관이 문제입니다. 정확히 국내 법까지 난 좋아 인정하는데 세관이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소 알콜 수업을 활용해서 한국 법과 대중에게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만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라카 지우는 것도 아니고. 위키드 나오는 갈린다 있잖아요. 글린단지, 갈린단지.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핑크 공주답게 칠해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인 탄피 배출을 보여드리기 위해 탄창을 꺼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스건의 형상과는 좀 다르죠. 토출 밸브가 수평으로 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눌려서 안으로 내려가는, 수직으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수리할 때 좀 빡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 주입구는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들고 가스를 또 뒤집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줍니다. 야하죠. 안 세죠, 옆에서. 마루에는 옆에 세게 되어 있는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안 세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할 땐 요 9kg 노말가스랑 12kg 파워가스를 둘 다 써봤었는데요. 재질이 플라스틱인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쫄려서 9kg짜리 노말가스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운 환경에서는 그보다 강한 12kg 가스 이런 걸 사용해도 되겠지만 애초에 탄피 배출된 장난감 자체가 분실 방지를 위해서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비탄 탄피는 몇 발이고 16발이 들어있고요. 왜 16발인가 했더니 탄창이 8발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실총 장전하듯이 넣어주면 되고요. 들어가는 건 지그재그로 듀얼 스테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8발까지다. 더 넣으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감각적으로 이거 더 넣으면 안 되겠다 싶은 감각이 들어요. 위험 센서가 있다는 거지. 비비탄 전용 탄피는 탄창에 8발 장전됩니다. 참고로 요 탄피는 같은 시리즈의 1911 MEU랑 글록 21에 호환됩니다. 근데 니네들 둘 다 45구경 아니냐? 근데 둘 다 마루신의 원본이기 때문에 나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다만 탄피가 이만큼이나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스탱크 용량은 요게 답니다. 이만큼이 다예요. 가스탱크 공간은 매우 좁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가스관의 발사 횟수를 얘한테 기대서는 놀부심보입니다. 이제 총에 탄창을 꽂는데 이렇게 꽂아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매거진 캐치를 항상 누른 상태에서 넣고 놉니다. 모든 가스관을 다 이렇게 써요, 습관적으로. 왜냐면은 얘는 플라스틱이고 얘는 메탈이고 그러면은 쓰다 보면 여기가 갈리고 얘도 갈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이 떠서 가스 누수가 생기고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싱글 액션 방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격발이 되지 않고요. 해머만 코킹해도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나름 실총 감성을 지킨 것일까요? 하지만 장전을 한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 발사 가능하죠. 참 그리고 장전하려고 당겨보면은 초기형 무동력 탄피 배출처럼 약실이 없습니다. 약실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상 탄창에서 살짝 밀려났다가 그대로 배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완전 리얼하게 약실에 탄피가 들었다 나갔다 하면 저야 좋죠. 근데 이제 원물이 그런 것 같은데 뭐 어떡해. 이대로 격발해 보겠습니다. What? 뭐야? 아이고 씨 가재 다 부순다. 홀리 쉣. 야 이거 어떻게 죽냐 이거. 큰일 났다. 상당히 파워풀하게 탄피가 배출됩니다. 리뷰의 예상을 뛰어넘는 추진력 대샷. 가스건으로서의 반동 자체는 중하 정도 좀 낮은 편이에요. 반동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누르고 쏘면 공탄사기 되겠죠. 네, 반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KZW CZ 가스건을 만져봐도 반동이 생각보다는 약하거든요. CZ가 구조적으로 반동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왕복하는 슬라이드의 부피 자체가 콜트 블록보다 얕기 때문에 부피가 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질량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그리고 안전장치를 위로 올리면은 격발이 되지 않고요. 저는 요 붉은색 페인트가 위치가 좀 벗어났네요. 이거 좀 아쉽습니다.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어. 지우고 다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귀찮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격발을 하는데 레이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더가 왕복하면서 레이저가 발사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무리하게 안에 막 만지고 하다가 먼저 끊어져 버렸어요. 단선돼 버렸어요 이게. 아이고.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조작하기에는 전혀 파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처럼 좀 무리하게 막 은색 부분 돌리거나 막 뜯고 뭐 하다가는 단선이 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납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똥손이라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무리하게 그냥 사용할 땐 괜찮은데 무리하게 조작하려고 하다 보면은 단선될 수 있다. 이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모듈은 USB-C 타입이고요. 레이저 0점은 나사 4개로 조절됩니다. 무드 나사 4개고 다만 이를 위한 충전 케이블이나 0점 조절용 육각 렌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가스건 치고는 매우 저렴이 59,9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크게 막 아쉽진 않은데 다만 이게 육각 나사가 1.5mm 규격이 아니야. 칼라파트나 라이플 총구 같은 거 고정하는 1.5mm 나사 규격이 아닌 것 같아. 안 들어가더라고. 내 생각에 1mm라던가 인치 규격 나사가 아닌가 1.27mm 이런 거 아닌가 좀 의심이 갑니다. 자 그럼 총알도 다 썼고 간단하게 필드 스트립 해볼까요? 먼저 탄창 당연히 제거하시고 이렇게 한번 장전됐으니까 사실 요 선이 이 기능이긴 한데 근데 이게 요 장난감은 이게 좀 지켜지지 않았어. 살짝 좀 앞으로 간 상태에서 반대쪽을 누르면은 반대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레버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앞으로 밀면은 완전히 상하 분리가 되죠. 안에 부품들은 거의 다 메탈이에요. 힘많은 부품들 뿐만 아니라 그냥 거의 다 메탈인데 안에 셰시는 왜 메탈로 해놨지? 아무튼 메탈 해놓으면 감사하지 뭐. 좋죠. 야 실총처럼 해머 스프링이 그립 속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맥히죠. 판타스틱하죠. 슬라이드 쪽은 이렇게 분해합니다. 스프링 가이드. 이너베럴이라 해야 되나? 챔버. 바로 이렇게 빠지면 안 빠져요. 여기 스프링 가이드 플럭 먼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우터 배럴 꺼낼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 나사를 제거하면은 레이저 모드를 뺄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미 지금 좀 많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난 이 버튼이 눌리면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건데 슬라이드 아래 보시면 이런 홈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튼을 눌러주고 빠르게 반짝하고 레이저를 쏴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그래서 꼭 발사 아니더라도 장전을 한번 한다든가 하면은 레이저가 발사되는데 오히려 무동력 탄피 배출 라인업 중에서는 약실의 비비탄이 장전되지 않으면은 눌려도 레이저가 발사 안 되는 기믹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믹이 좀 딸려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했으니까 다시 조립해야지.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가이드 블럭 둥근 쪽이 튀어나오게 넣어주시고 살짝 총열을 앞으로 빼서 이너베럴 챔버 블럭 넣어주시고 스프링이나 스프링 가이드 넣어주시고요. 세안한 김에 이런 마찰 부위 작동 부위마다 실리콘 오일 뿌려보겠습니다. 3M 실리콘 루브리컨트고요. 아까 가스랑 마찬가지로 더코 컴퍼니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 노즐 하우징 이런 맛이구나. 요 속에도 가득 뿌려주고 이런 마찰 부위 작동 부위 전부 뿌려줍니다. 그냥 다 뿌려 그냥. 뭐야.
아니 원래 실총도 좀 유광유광하지 않아? 그 다음에 탄창 요 가스 주입구 같은데 오링 뿌리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 번씩 관리하면서 뿌려줘야 돼. 가볍게 닦아주고. 자 보시죠. 아까 말했던 요 라인 이게 맞춰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맞아요.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살짝 해야 요 홈이 나오죠. 아래에서 이렇게 했다가 그때 끌어올려서 넣으면 됩니다. 예, 베이비. 그래서 이렇게 또 전체를 기름 한번 뿌리니까 전체로 번들번들하죠. 번들번들 유광이었던 옛날 동국건 무기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게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아, 이렇게 된 김에 무게는 한번 재보죠. on. 탄창 없이 322g. 가스를 뺀 탄창, 빈 탄창 271g. 합치면은 593g. 탄피 8발을 합치면은 총 600g입니다. 여기에 가스 완충시키면 약 3g 정도 늘어나고요. 그럼 전체 풀로딩하면 603g의 권총을 겟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슬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가슴이 뛰는 재밌는 장난감총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마루신 듀얼맥시 CH75를 좀 찾아봤었는데 제 CZ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55만원에서 막 178만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플라스틱 덩어리에 그런 가치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식었었는데 절대로 못 산 건 아닙니다. 안 산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저렴하게 카피가 나와버려가지고 59,900원 플러스 배송비 알파 해가지고 저렴하게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국 내수용 물건이다 보니까 공장은 또 공 안에 잡혀가가지고 신비해지기 싫잖아. 그러니까 레이저로 만든 것 같아. 언젠간 이런 탄피에 구멍이 나서 너프건이라든가 뭐 수정탄 같은 거를 쏠 수 있는 오리지널에 가까운 물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궁금해할 이거 비비탄 컨버전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죠. 뭐 부하 빼고 나와버리고 뭐 일단 가스가 발사체 미룰 수가 없잖아. 이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만 출장 간 김에 모아시오 간 것도 있고 이거 영상은 많이 찍어놨었는데 바쁘고 아프고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소홀히 한 게 좀 크죠. 영상은 많이 찍어놨었는데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봐서 고맙고 항상 총 많이 사고 총 많이 사세요. 그럼 여러분 피스. 날씨만 따뜻하면은 효율이 되게 좋네. 아까 살 좀 되게 추웠을 때 했는데 그때 몇 발 못 쐈거든요. 따뜻하니까 계속 쏘는데도 슬래스도 걸리네. 원래 안 걸렸거든.